안녕하세요. 수염이 잘 만들어져서 수염형 기씨에 리크루트를 붙인 기크루트입니다. 오늘 아주 민감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 협상에 대해서요. 오늘의 주의할 점 강력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연봉 협상은 정말 최고 수준으로 개인적인 거고 업계, 업종, 업무마다 다른 거예요. 진짜 굉장한 편차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보편적인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근데 굳이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느냐? 억울해하시는 분들, 오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려고요. 먼저 오해하시는 부분이요. 신입사원 연봉부터 할게요. 중소기업 연봉은 보통 회사 측의 통보, 근로자의 수락으로 이어지는 말만 협상 테이블이지 갑과 을을 확인하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통보와 수락은 신입 계약 때 일어납니다. 대기업 신입 연봉은 연봉 협상하나요? 공기업 신입 연봉은 연봉 협상해요? 다 똑같아요. 오히려 중소기업 연봉은 질러볼 수나 있죠. 아닌 것 같죠? 각 기업은 자기 회사에 지원하는 신입분들, 그분들의 전체적인 역량에 맞춰서 신입 연봉을 책정합니다. 물론 시기별로, 정부 정책별로 가감되는 시기도 있겠죠. 최저시급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률 같은 거요. 그런 거 적용되기도 하죠. 기크루트 25번째 영상에서 아예 스크린샷으로 공고 내용들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많은 공고에서 연봉에 대해서 내부 규정 면접 시 협의라고 써요. 이거에 대해서 화내실 분들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 영상 한번 다시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학교 졸업하시기 전에 학교 다니시면서 취업 공부하시는 분들 들여다봐봐요. 나는 연봉에 우선순위를 둘 거야 하는 분들은 이미 작년 신입 평균 연봉 상위 기업들 다 조사했어요. 다 같이 동기들이나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는 그런 자리에서 어디는 신입 연봉 4,200 정도 준대, 이런 거 주워 듣고 흘리는 이런 분들 말고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 회사에 맞춰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그랬겠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을 뽑을 만큼 준비된 회사에 간다고요. 어디는 얼마 준다더라, 거기 들어가려면 이런 절차가 있다더라, 카페에서 보니까 이런 질문들도 했었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을 좋아한다더라, 어떤 자격증을 가져가면 우대도 해준다더라, 어떤 기술을 갖고 있거나 어떤 툴을 다룰 줄 알면 그런 걸 참 선호한다더라. 카더라 아니고 준비해보시면 알아요. 그런 항목들 진짜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는 분들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고 싶은 업종, 하고 싶은 업무만 있지 어떤 회사에 가야 되겠다, 나는 얼마까지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예 안 하고 회사를 골라다녔어요. 보통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전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결정을 했는데 이 업계 연봉 수준이 이렇다. 그래서 진짜 이 정도밖에 못 받는 업종이었어? 같은 학교 같은 전공 졸업한 친구는 어디 갔는데 연봉 앞자리가 다르다던데? 내가 잘못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잘못 사는 거 아닙니다. 연봉을 가지고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 하기에는 그런 기준점이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요.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근데 그 숫자들이 삶의 레벨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점은 아니에요. 신입이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연봉 협상 자리에서 희망 연봉을 질러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물론 면접 자리에서, 특히 신입분들하고 면접 자리에서요. 면접 마지막에 연봉을 얘기할 때 회사 측에서 맨날 하는 단골 멘트는 이래요. 우리는 신입 직원에게 주는 연봉이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문 열고 나갈 때 나는 그냥 그때도 백수이고 싶지 않거든요. 자, 봐봐요. 본인이 스스로 통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수락을 했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나요? 과일 장수가 사과 한 알에 명절이라고 하나에 3,000원이래. 근데 제사상에 빨리 갖다 놔야 되니까 3,000원이고 뭐 5,000원이고 그냥 사서 갖다 놔. 그리고 사와서 놨는데 비싸다고 그때 얘기하면 뭐해요? 가격을 깎아보지도 않고 다른 가게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회사 측에서 통보하고 내가 수락했으면 좋든 싫든 그게 내 1년 연봉이에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수락을 한 거잖아요. 질러본 적도 없고 다른 회사에 가서 다른 회사 연봉이랑 비교해본 적도 없죠. 그러면서 내 연봉이 너무 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진짜 대안 없는 불평밖에 안 돼요. 자, 돌아가 봅시다. 운동선수는 계약하기 전에 그리고 계약한 후에 운동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노력이 수치로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 경기 매번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운동선수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직장인은요? 졸업하고 나서 당연히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돼 같이 연봉에 대한 기준점은 굉장히 높여놨는데 막상 이제 면접 보시고 연봉 협상 해보신 다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한민국 직장인 88%가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느끼시는 거예요. 연봉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거요.
그리고 또 직장인 연봉이 정해지면 1년을 운동선수처럼 매 경기, 매 프로젝트 힘을 쏟고 실력을 높여서 내년 연봉 협상을 진짜 협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연기자 같아요. 돈 준 만큼만 일할 거야 이래요. 그러면 내년 연봉 협상 또 통보수락 되겠죠. 주는 만큼 일하는데 그 돈 다른 사람 줘도 그 사람도 와서 주는 만큼 일해줄 거니까 그만큼 일하거든요. 화나죠. 근데 억울하면 안 돼요. 신입의 경우 내 연봉에 대한 연봉 환산에 대해서 기준점이 나한테는 없잖아요, 정보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책정된 시장가, 그러니까 통용되는 시장가로 평가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분들이 이 자격증이 있으면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다더라 같은 거에 목을 매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내가 300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50 준다는데 갈 것 같아요? 월 1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을 것 같은 인재가 월 300만 원짜리 럭키 행운 터질 것 같아요? 회사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월 300만 원 받아도 되는 인재가 월 150만 원 받고 아무 데나 들어간다고요? 저는 진짜 그런 일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인재는 적어도 그 가까이는 갑니다. 제가 월급 짜게 해주는 중소기업들 대변해주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연봉 작은 데 들어가서 일하시는 직장인분들 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억울해하시는 분들,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보통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준비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다는 거 자기들이 스스로 잘 알아요. 왜냐면 그렇게 준비해왔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게 업무와 업종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라는 거 확실히 말씀드리고 갈게요. 저랑 같이 졸업한 선배이자 형이 한 분 계셨는데 연봉 3천 이상 주는 것만 면접 볼 거야 하길래 저는 그분이 취업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과에서는 보기 드문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긴 했죠, 그 형이. 그것 때문에 한 교수님은 그 형한테서 도움도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4년제에서 만난 형인데 그 형은 진짜 신입이었고 저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는 경력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 형이 집안도 어렵다면서 취직 생각이 별로 없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 형 진짜 3천 이상 연봉 협상해서 중소기업 잘 들어갔어요. 자기가 알아요. 불안하기는 하지만 연봉 협상에 여지가 있다는 거. 이거저거 준비하면서 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까지는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같이 스스로에 대한 연봉 기준점이 생겼겠죠. 그리고 생겨요, 진짜 준비하다 보면. 진짜 회사의 갑질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연봉 받는 분들 제 주위에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실제로 많기도 해요. 정말 연봉 후려치는 개똥 같은 중소기업 없지 않거든요. 나는 살만하니까 괜찮아. 연봉 이렇게 줘도 돼. 이렇게 줘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뭐하러 내가 그걸 높여줘. 그러니까 걔네들 없어도 할만해. 그렇게 얘기하는 나만 아니면 돼. 내 가족만 아니면 돼. 내 아들 딸만 아니면 돼. 그런 이기적 마인드 대표님들 내 주변에 없지도 않죠. 자, 연봉 이야기하는 거라서 연봉 이야기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연봉 협상이라는 거 진짜 개인적인 거고 개인적인 거에서도 정말 최고 수준으로 편차가 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입 연봉 협상과는 별개로 경력직으로 가면 갈수록 연봉 협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솔직히 신입들보다 더 불안한 부분이 많아집니다. 희망 연봉하고 회사에서 줄 수 있는 연봉의 갭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듣죠. 연봉을 높이려면 이직해야 된다고. 어쨌든 경력직 연봉 협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룰게요. 제가 신입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2년 전이니까 기본 시급은 똥망 수준이었어요. 당연히 연봉도 사람이 겨우 살아갈 만한 수준이었고 역시 통보와 수락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하고 싶은 일만 있고 받고 싶은 연봉에 대한 생각이나 관련된 정보 수집이나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억울하냐고 물어보면 지금 결과치로 쳐서는 그렇게 또 억울하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저는 두 번째 회사부터 연봉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른 만큼 그 정도는 줄 수 없다길래 그럼 얼마까지 줄 수 있냐고 오히려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 주겠다던 연봉보다 300 높여서 받기 시작했고 일정 기간 뒤에 연봉 협상을 새로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받고 다녔습니다. 아니 저처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자도 아니고 진짜 일반 직장인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무슨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데 다녀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협상 전문가라서 연봉을 막 널뛰기 뛰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냥 기본적인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처럼 하시라는 거 아니지만 협상은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연봉 협상을 한다고 희망 연봉을 질렀을 때 그리고 연봉 협상이 잘 안 되었을 때의 결과도 수렴해야죠. 어떤 일이든 작용, 반작용, 부작용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 열어두고 협상하시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 뽑으면 경쟁 업체들보다 일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고 일을 더 많이 수월하게 해낼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조건과 그런 실력이 회사 내에 갖춰져요. 그게 자격증이든 특수기술이든 뭐든지 간에요. 그럼 신입이라고 연봉을 후드려 까낼 수 있을까요? 희망 연봉 물어보고 그 연봉 맞춰줄 수 있는지 오히려 가늠해 보겠죠. 그리고 일단 절충은 해보겠죠. 이렇게 협상하는 거잖아요. 아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거 게임에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용병을 고용할 때 비싼데 좋아. 레벨은 낮은데 스킬이 훌륭해. 그래서 잠재력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용병 고용하려고 돈을 엄청나게 모으기 시작하잖아요. 유능한 거 아니까. 갖고 있는 스킬들이 벌써 보이니까. 다 똑같아요. 신입 연봉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지겨울지도 모르겠는데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을 뽑을 수 있을 만큼 준비된 회사에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뽑혔고 쟤는 뽑혀서 억울해할 거 없어요. 사장 아들 같은 낙하산 아니면 거기서 떨어진 사람이 90%고 붙은 사람이 10%예요. 나보다 더 노력했거나 나보다 더 특출난 뭔가가 있겠죠. 운이라는 거는 있으면 좋은 거지 그게 없어도 당연한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질러본 적도 없이 대안 없는 불평은 인생 관점에서 시간 소비적이라는 거.